나라를 망치게 한 아름다운 여자를 경국지색의 미인이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할 포사도 이 경국지색의 한 명입니다. 기원전 770년경 주나라 유왕의 왕으로 주나라 멸망의 원흉이 되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포사는 실존 인물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인물입니다. 태어난 날과 죽은 날도 알 수가 없고 그녀의 출생 또한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하는 여러 신화나 전설같이 굉장히 허무맹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일이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요. 포사의 출생 전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라 말에 2마리 용이 왕궁에 나타났는데 그 용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포나라의 두 임금이다 라고 하며 국내에 침을 뱉어놓고 사라졌다고 하죠. 이렇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자 이에 대해 점을 쳐보니 용의 침을 잘 보관하면 길한다는 점괘가 나왔고 하나라의 왕은 그것을 나무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주나라 여왕 때에 이르러 그 상자를 열게 되었는데 그 침이 갑자기 검정색 도마뱀으로 변하여 국내를 돌아다니다가 한 어린 궁녀의 몸속에 들어가 잉태되었고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잉태되어 있다가 여자아이 한 명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 검정 도마뱀을 잉태하고 40년이나 지난 후에 여자아이를 낳게 된 궁녀는 아무래도 좀 불길했는지 이 여자아이를 아기 요람에 넣어 강물에 버려버렸습니다. 그 무렵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에서는 이상한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뽕나무로 만든 활과 가는 불로 만든 화살통이 주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나라 왕은 노래에 나오는 재료로 활과 화살통을 만들지 못하도록 엄금했는데요. 하지만 포나라 산골에 살던 한 부부가 왕의 엄명을 듣지 못했고 그 금지한 재료들로 활과 화살통을 만들었죠. 부부는 그렇게 만든 활과 화살통을 팔러 주나라로 왔다가 병사들에게 잡혀버렸고 부인은 참수당하고 말았으며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도중에 한 무리 새들이 강에 떠내려가던 아기 요람을 물어서 무트로 건져 올리는 것을 보았고 남편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데려가 키우게 되었죠. 그 아이는 커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게 되었고 온 나라에 그녀의 미모가 소문이 나게 되자 결국 주나라 유왕에게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포나라에서 왔다고 하여 포사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주나라 유왕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포사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원래 유왕에게는 신우라는 인물의 딸이었던 왕비가 있었는데요. 유왕은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의구를 태자에 앉혀 놓았었는데 포사에게 맛이 간 나머지 왕비와 태자 의구를 폐위시킨 뒤 포사를 왕으로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백복을 태자로 삼아버립니다. 쫓겨난 왕비는 자신의 친정아버지였던 신우에게로 아들 의구와 함께 도망갔는데 열받은 신우는 이에 대한 복수로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한편 주나라 요왕은 매우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포사를 왕후 자리에까지 앉혔고 그의 아들을 태자의 자리에까지 앉혔지만 그녀는 도통 기뻐하거나 웃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어떻게 하면 포사를 웃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그녀를 키워준 의붓 아버지에게 물으니 포사는 어릴 때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요왕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포사 앞에서 비단을 찢으니 그 소리를 들은 그녀가 깨르르 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왕은 크게 기뻐하며 있는 대로 비단을 찢어댔고 포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비싼 비단을 허구한 날 엄청나게 찢어대니 당연히 굳고는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이 일에 대한 사자성어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천금매소이죠. 이는 천금을 들여서 웃음을 산다라는 뜻으로 지극히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했을 때 이르는 말입니다. 어쨌든 허구한 날 비단만 찢어대는 것도 이제 재미없어진 포사는 또다시 웃음을 잃고 말았죠. 그렇게 유왕에게는 포사를 웃게 해주고 싶다는 고민이 다시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봉화를 지키던 병사의 실수로 봉화가 피어오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봉화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각지의 제후들에게 급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용도의 봉화였던 것이죠. 이 봉화가 피어오른 걸 본 제후들은 깜짝 놀라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왕궁으로 모였는데 알고 보니 이는 병사의 실수였고 외적의 침입은커녕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각지에서 급하게 몰려든 제후들은 맥이 빠진 채 다시 자신들의 영지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본 포사가 박장대소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본 유왕은 이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봉화를 올렸고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흡족해하며 지켜보았지만 봉화가 오를 때마다 급하게 군사를 몰고 왕궁으로 모여들었던 제후들은 번번이 허탕만 치고 자신들의 영지로 돌아가면서 포사에게 빠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해대는 유왕에게 제대로 열받아 있었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제후들은 봉화가 올라도 믿지 않았고 출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왕후에서 쫓겨났던 딸과 태자였던 외손자를 데리고 있던 신우는 견융족과 연합해 군사를 일으켰고 주나라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군대는 순식간에 수도였던 호경까지 쳐들어왔고 이에 놀란 유왕은 각지의 제후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봉화를 올렸지만 또 포사 때문에 장난치는 줄 알았던 제후들은 군사를 보내지 않았죠. 결국 유왕은 포사와 백복을 데리고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끝까지 추격해오던 견융족의 추장에게 붙잡혀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태자였던 백복도 그렇게 죽임당하고 말았고 포사의 그 이후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죠. 단지 여러 가지 설만 존재하는데 견융족의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한 뒤 스스로 목을 메고 목숨을 끊었다는 설. 견융족 추장이 포사의 미모를 보고 반해 아내를 삼으려 했지만 포사는 저런 사람의 아내는 절대 될 수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힌 포사가 견융족의 추장과 잠자리를 가지며 그를 복상사시키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설. 신우가 붙잡힌 유왕에게 포사를 기방에 넘기면 살려주겠다고 하여 유왕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포사를 기방에 팔아버렸다는 설 등 그녀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후의 행적이 많지만 실제로 그녀의 죽음은 불분명하죠. 중국의 경국지색으로 일컬어지는 달기나 서신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온갖 악행을 스스로 저지르거나 왕에게 요구했던 못된 여자들이었지만 포사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유왕이 스스로 비단을 찢어서 국고를 낭비하거나 허구한 날 봉화를 올리는 등 유왕 혼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을 보면 달기와 서시와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왕이 완벽하게 빠져들어 스스로 나라를 망치게 한 것을 보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경국지색인 것 같아 보이네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는 기록이라서 훗날 권력자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인물일 수도 있고 실존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 인물이지만 중국 경국지색하면 무조건 입에 오르내리는 포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